근데 이거 상상하니까 너무 무섭다. 봐봐요. 밖에 뭐 학교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독마려운 상태예요. 독마려운 상태. 하고 앉았는데 저기 앞에 수채구멍에 여자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다음 시청자 경험담은 신의 벌전, 신주단지 깨진 이후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 상당히 오컬트적이고 무속적인데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일할 때 유튜브로 이런 사연들을 종종 보곤 했는데요. 오늘은 제 가족에게 실제로 있었던 믿기 힘든 경험을 나눠보려 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무속과 인연이 깊은 집안입니다. 외증조 할머니는 울릉도에서 꽤나 알려진 무속인이시고 그 집안에서 태어나신 할머니는 신내림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신을 온전히 감당할 만큼의 그릇은 아니셨기에 평생을 누름굿만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신주단지를 모시게 되셨습니다. 누름굿으로 계속 누르신 거구나. 신기하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누름굿을 하다가 못 견디고 무당이 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이 할머니 분께서는 누름굿으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신주단지를 또 모신 거네. 신기하다. 할머니 댁 골방 한쪽 장롱 옆에는 조그만 단지 하나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그 방에서 잠들면 세상 편하게 잤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단지는 할머니가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절대 모셔야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너무도 허무하게 시작됐습니다. 저희 고모부는 목사님이셨는데 무속은 미신이라며 단호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부가 할머니 몰래 그 신주단지를 들고 나가 깨트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레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많은 재산과 땅도 삼촌이 모두 정리해버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결국 집안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 고모부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중 현지에서 체포되었고 저희 가족은 그 단지가 깨어진 지 정확히 1년 만에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헐, 너무 이 두 단락이 너무 파멸적인데? 삼촌이 재산과 땅 다 꿀꺽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할아버지는 이제 안타깝게 치매 걸리시고 고모부는 중국에서 선교활동하다가 체포되고, 중국에서 선교활동하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 와, 이건 되게 너무 빡센 일들이 너무 한 번에 일어났다. 어느 순간부터 낯선 할머니가 제 꿈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울면서 자기 집을 찾아달라는 말을 반복하셨죠. 당시에는 그냥 이상한 꿈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뒤 우연히 신점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처음 접신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꿈에 나타났던 그 할머니가 제 몸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맨정신이었지만 입에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술술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말문이 터진 것처럼요. 할머니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있던 무속인 분은 저희가 무지해서 그랬다며 대신 사과드렸고 제사를 제대로 지내드리고 굿을 올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지럽던 모든 일들이 잠잠해졌고 예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직접 겪기 전에는 저도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고 나니 신의 세계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신내림을 미루다가 생긴 일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늘이야님께서 써주신 신의 벌전, 신주단지 깨진 이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진짜 믿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계속 좀 신병을 앓으셨고 누름굿을 하시다가 하다 못해서 이제 신주단지를 모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받아야 되는 신을 단지에다가 이제 둔 다음에 모시는 건가? 그래서 신주단지예요? 제가 신주단지 잘 모르거든요. 정영돈 신주따쉬밖에 모르는데 신주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단지를 뜻하며 몹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대상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남녀가 함께 죽는 동반 살자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요건 처음 들어봤다. 신기하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로 조상 숭배와 관련된 의미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조상신을 받아들이셔야 했는데 이제 신주단지로 모셔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신 거죠. 근데 그 신주단지가 깨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 고모부가 할머니 몰래 그 신주단지를 들고 나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실 만큼 되게 그 기독교 신앙심이 강하신 분이잖아. 그래가지고 집안에 신주단지가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목사고 한데 자기 장모님 집에 신주단지가 있는 거를 좋지 않게 본 거죠. 이 고모부가.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그러니까 집에 뭔가 좀 무속적인 뭔가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거 모신다고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다룬 거지. 함부로 다룬 것도 아니야. 그냥 깨버린 거잖아, 본인이. 너무하시네. 아무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신의 벌전, 신주단지 깨진 이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경험담입니다. 다음 시청자 경험담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팬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결혼하신 부부가 제 방송을 보신다고 하네요. 참 감사드리고, 보실 때 그 핸드폰으로도 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읽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는. 안녕하세요, 부부 팬입니다. 제 경험담을 전에 빙글이라는 곳에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얘기하는 건 고스트 헌터분 빼곤 처음이네요. 무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 어렸을 때 살던,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중2 때까지 살던 아파트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어려서 몰랐고 나중에 커서 듣게 된 거라 일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엄청 예민하고 잠도 잘 깨고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자다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잘 깼어요. 제가 그 아파트 살면서 제일 싫어했던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을 켜나 끄나 항상 뭐가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대강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오른쪽에 세면대 있고 그 옆에 배수구 있고 끝부분에 욕조랑 변기가 같이 있는 이런 구조네요. 좀 신기한 구조인데? 보통 아파트 하면 문 열자마자 변기 아니에요? 이거 신기하네. 욕조랑 변기가 같이 있는 거가 신기해요.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웬만한 아파트에 문 열자마자 변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급할 때 빨리 땡기라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건가? 문 옆에? 근데 냄새 나니까 냄새 빨리 빠지라고 문 옆에 있는 거겠죠?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아무튼 화장실 구조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기에 앉으면 변기 발이 닿는 곳에 바로 배수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변기에 앉으면 땅이 발에 안 닿았어요. 옛날엔 변기가 좀 높았으니까요. 근데도 전 항상 변기를 똑바로 앉지 못하고 옆으로 앉아 볼일을 봤습니다. 늘 어떤 일이 있어도요. 왜? 옆으로 앉으면 어떻게 앉음? 쑥 빠지지 않나? 신기하네요. 엄마는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전 괜찮다고, 이게 더 편하다고, 너무 좋다고 하며 그 자세를 고집했고, 심지어 유치원,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볼일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는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저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어 아무튼 그렇게 잠에서 깨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땐 정자세로 볼일을 봤기 때문에 배수구 쪽으로 발이 향해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눈 반만 뜨고 볼일을 보는 중이었어요. 정말 더없이 고요하고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다 욕실 슬리퍼가 커서 발에서 뚝 떨어졌고 떨어진 슬리퍼를 보다가 문득 하수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급히 볼일 보고 욕실 슬리퍼도 안 줍고 그냥 한쪽만 남아있는 슬리퍼 문 앞에 벗어 던지듯이 해두고 방에 들어와서 방에 있는 작은 스탠드에 불을 켰습니다. 아빠한테 아직 안 자냐고 혼날 줄 알면서도 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였습니다. 머리통만 보여서 그냥 앞머리가 없는 긴 머리라고 추측만 됩니다.
배수구 안에서 정확히 눈까지만 보였습니다. 그 상태로 눈을 부릅뜬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수구가 보통 수채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였다는 거지? 그 수채구멍이 없는 하수구였나?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스탠드를 켜놨지만 방금까지도 봤던 그 여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 일련의 사건을 기점으로 저는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일전엔 새벽에 처음 본 거였지만 점점 더 늦저녁, 저녁, 점심, 아침, 그리고 또 새벽, 아주 화장실만 가면 주구장창 보였죠. 아무로 옆으로 앉아 볼일을 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때부터였는지 저는 집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난히도 시원한 집, 바람이 불면 바깥에서 흔들리는 아카시아 나무, 집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삐걱대는 소리들. 외면하고 싶어도 그땐 너무 어렸던 것 같네요. 늘 굳은 채로 눈도 못 뜨고 정자세로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으니까요. 참고로 그 집은 2025년 현재도 그곳에 위치한 아파트이기에 아파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집에서 겪은 일들이 원인이었는지 지금도 보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행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보이네요. 어떤 걸 물어보셔도 저는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겪었던 일들만 얘기해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여자 이야기 마무리. 그 여자 이야기였는데요. 너무 무서운데? 그 변기에 딱 앉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그 수채구멍에 여자 머리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계속. 그 여자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묘사는 안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좀 어두운 좀 그런 느낌이겠죠? 아침이든 낮이든. 어둡지 않은 걸 상상을 했는데 방금. 그게 더 징그러워. 채팅창에 볼일 보는데 왜 자꾸 지켜보냐. 볼일 보는데 구경하는 건 좀 귀신 취향이 좀 끼인 거 아냐? 하수구에? 꺼내줘. 꺼내줘 제발. 꺼내달라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상상하니까 너무 무섭다. 봐봐요. 밖에 뭐 학교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덕마려운 상태예요. 덕마려운 상태. 하고 앉았는데 저기 앞에 수채구멍에 여자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캠으로 보니까 무섭지 않아요? 너무 무서움. 약간 간츠 머리통만 생성된 그런 느낌? 너무 무서움. 아무튼 여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는 두 번째 이야기였고 그 여자의 이야기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시청자 경험담은 고1 때 겪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안잘때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뭐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0살이고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썰을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요즘 잘때님 방송 보면서 엄청나게 힐링하고 있다는 것부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건 엄청나게 멋진 일이니까요. 잘때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해지네요. 재수 파이팅 하시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목표보다 더 높은 대학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가 고1일 때 학교에 딸린 기숙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저학년 1명, 고학년 1명 이렇게 선후배로 2인 1실을 썼었는데요. 1학년 입사생은 적은 반면에 2학년 입사생은 엄청나게 많아서 선후배 방보다 2학년 동급생 방이 훨씬 더 많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상할 정도로 더운 날이었는데요. 그날 매점 아주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셨던 건지 매점이 열질 않아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시원한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뛰어서 30초 거리 매점을 가기엔 전날 어떤 남자애들이 담 넘다가 걸려서 선생님들의 감시가 더욱더 살벌해졌기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기숙사 의무 자습 시간은 학원 보충 핑계로 그냥 째고 친구랑 빙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학교 주변은 진심 트랙터 지나다니는 논밭이기 때문에 설빙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은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빙수를 먹고 싶었던 저희는 미친 듯이 비효율적인 거리를 애써 무시하고 설빙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빙수를 맛있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와 같은 버스를 타고 기숙사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오늘 옆방 언니 학원 가는 날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로 옆방 언니는 룸메이트는 아니지만 정말 친한 언니입니다. 저희 기숙사 식구끼리는 학원 가는 날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설빙이 있는 동네 학원에 다니던 언니의 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대충 8시쯤에 기숙사에 들어오니까 지금쯤이면 끝났겠네 싶어 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고자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버스 태워서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DM을 했는데 언니가 단어 숙제를 못 외워서 선생님께 잡혔다는 겁니다. 진짜 이걸 생각 못했네 하며 아쉽지만 버스를 타고 혼자 기숙사에 가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교통카드를 찾았어요. 근데 교통카드가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다 일하시는 중이고 너무 바쁘셔서 데리러 오지도 못하시고 야자 째고 빙수 처먹으러 왔다가 교통카드 잃어버렸으니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라 라고 하기엔 차마. 그래서 왔던 길도 돌아가 보고 설빙에 전화도 걸어봤는데 교통카드는 찾지 못했습니다. 현금도 없고 카드도 안 들고 왔고 설빙도 기프티콘으로 먹었어가지고 가진 거라곤 핸드폰만 덩그러니. 그래서 언니에게 DM을 걸어 언니 진짜 미안한데 갑자기 버스카드 잃어버렸어. 버스비 한 번만 내주라. 기다릴게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적어도 1시간은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알겠어 기다릴게 하고 DM을 보냈는데 언니가 지금 그냥 빨리 학원으로 올라와 보래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지금 현금은 없고 교통카드도 내가 써야 돼가지고 일단 내 카드 줄 테니까 가서 크로플이나 먹고 있어 하며 카드를 손에 쥐어주고 다시 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선배님 하며 크로플 집에서 얌전히 크로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크로플이나 먹을 걸 그랬어요. 저는 당시에 내신에 진짜 미친 여자였어서 내 내신 등급이 밀리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그냥 물 건너간다. 죽어도 내신을 사수하라. 상위권들을 밟고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로플을 먹고 있다가도 계속 문득문득 불안해져서 가게에서 나와 스터디 카페에 가려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언니 학원 건물에 위치해 있는 땡땡대 독서실. 땡땡 대학교는 저의 꿈의 대학이라서 와 대박 저기서 공부하면 땡땡대 들어가나요? 하는 생각에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 최고층에 위치해 있던 독서실이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문도 더럽게 늦게 열리고 더럽게 늦게 닫히고 올라가는 속도도 더럽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엘베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당 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는 또 더럽게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층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뭐야 여기? 독서실 간판 켜져 있던데 뭐지? 더 안쪽에 있나? 하는 생각에 겁도 없이 엘베에서 나와가지고 독서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곳을 딱히 무서워하지도 않고 귀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두운 복도를 그냥 뚜벅뚜벅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베 문이 닫히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오늘은 독서실을 안 여셨고 간판은 그냥 홍보 목적으로 켜두신 거구나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핸드폰 플래시를 켰는데 켜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네이버 웹툰 2022 스크롤 금지 10화 숙녀께서는 비밀을 싫어하신다 라는 웹툰이 있는데요. 제가 진짜 괴담 매니아라서 평소 웹툰은 잘 안 보지만 이런 무서운 웹툰 특집은 항상 챙겨봤었는데 정말 인상 깊게 재밌게 본 회차가 저 회차였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뇌리에 깊숙하게 박혔던 작품인데 저 회차 중후반부에 주인공 부모님께서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시고 나가려는 주인공을 막는 그 부분이 연상되는 그런 종교화? 풍속화가 진짜 엄청 크게 걸려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화 짤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서운 짤 나옵니다. 무서운 짤 나와요. 숙녀께서는 비밀을 싫어하신다. 고태호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런 느낌의 좀 그림이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맞죠? 뭔 소리야? 불교 양식의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톨릭 양식의 그림도 아닌
이상한 토속신앙 같은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고 그 중심에 어떤 신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막 격양된 표정으로 추앙하는 듯한 그 그림을 보고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섭고 진심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 채 미친 듯이 뛰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있다는 표시가 뜨는 겁니다. 여기는 최고층인데 진짜 눈물 날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막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주 희미한 비상구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벌벌 떨면서 가고 있는데 비상구 옆 작은 창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런 소리도 안 났고 폰도 안 보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가만히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사람이 맞나 싶고 제가 뒤에서 핸드폰 불빛으로 그것의 등을 비추고 있었는데도 안 돌아본 겁니다. 그때 저는 진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율신경계가 방어 메커니즘을 가동한 것인지 아니 야발 나한테 왜 이래 정말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하며 진짜 개 빡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를 박차고 진짜 멋빠지게 뛰어내려왔습니다. 1층까지 뛰어내려오는데 진짜 너무 오래 걸리게 느껴지고 혹시 뒤에서 그게 따라올까봐 진짜 멋빠지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때 시간은 8시 30분쯤이었고 원래 그쪽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차도가 있는 그 사거리라 가지고 차도 엄청 많아야 되는데 사람도 진짜 단 한 명도 없고 차도, 버스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진짜 와 야발 그냥 구라라고 해줘 하면서 사람이 많아야만 하는 대형 쇼핑몰로 진짜 눈 딱 감고 개 뛰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그곳에서 가려면 육교 밑을 지났어야 했는데 그 육교 밑을 지난 순간 갑자기 뭔가 팍 하고 긴장이 풀리고 사람도 엄청 많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긴장이 풀리고 아까 제가 달려왔던 길을 돌아보니 사람이 갑자기 개 많고 버스랑 차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줄줄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이거 꿈이지 하는 마음에 어이가 없어서 무섭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땐.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난 다음 언니와 함께 기숙사 통금 시간 때문에 미친 듯이 버스 타고 기숙사로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건물에 그 이후로 다신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그림보다 그 어떤 존재가 더 무서웠거든요. 혹시라도 만날까봐 가서 팩트체크 해보자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었는데 친구들이 해당 건물에 공포체험을 하러 갔더라고요. 땡땡대 독서실은 없어지고 그 층에 아예 새로운 상점이 들어왔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 그림도 없었고요. 그 그림이 종교에 관련된 그림인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잘때님의 고1 때 겪은 지금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 되게 소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이름이 붙은 땡땡대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공부나 해야지 하고 딱 갔는데 가니까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래가지고 잘못 왔나? 하고 있었는데 플래시 켜서 보니까 걔 말도 안 되는 미친 고대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상한 분장을 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 그림, 풍속화 같은 게 있고 그 순간에 그 어두운 와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잖아. 이거는 전형적인 공포영화 클리셰급의 이제 연출인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뭐랄까 생존 센서가 빡 발동을 해가지고 그냥 개 뛸 것 같긴 해. 어디로든. 근데 이 그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만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만화도 쭉 다 봐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2022년 스크롤 금지 숙녀께서는 비밀을 싫어하신다. 재밌더라고. 어디 가니? 저는 올해 20살이고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 거야. 지금 7월달이고 6평 결과도 나왔겠고 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기숙사 재밌겠다. 저는 항상 그 집 근처에 있는 학교 갔었어가지고 기숙사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때도 뭐 기숙사는 못 가고 뭐 자취를 1년 하고 막 했었는데 기숙사에서 살면 나름 재밌을 것 같아. 약간 그 군대 느낌? 군대 희망편 느낌이랄까? 물론 거기서도 이제 롱언니 같은 사람 만나면 진짜 죽 쓰는 건데 좋은 사람 만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롱언니 만나면 진짜 그런 괴담이 없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고1 때 겪은 지금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청자 경험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딘가에 갇혔던 어릴 적 경험담입니다. 자, 어디에 갇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 글은 처음 올려보네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제 경험담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은커녕 컴퓨터도 없었던 시절 제 유년기에는 온 동네가 놀이터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둔 저에게는 동네나 학교의 모든 것이 탐험의 대상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만의 탐험에 나섰습니다. 동네를 샅샅이 뒤지던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동네에서 외진 곳에 자리한 어떤 건물의 입구였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아 보이는 회색 철문이 마치 저를 부르듯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녹슨 쇠 냄새와 함께 끼익 하는 비명소리를 내며 열린 문 틈으로 저는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멘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건물은 창문까지 달려 있었지만 관리가 안 된 것인지 공사가 멈춘 것인지 사람이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어린 마음에도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대신 건물 앞 텅 비어있던 드넓은 공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황량한 곳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곤충을 잡고 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벌레가 가득한 그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흙 묻은 몸을 털며 입구의 철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밀어봤지만 덜컹덜컹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바깥을 자세히 살펴보니 쇠사슬이 문고리를 칭칭 감고 있었고 그 끝에는 묵직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머리가 어지럽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그 자리에서 문을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흔들어봤지만 열릴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틈으로 그림자가 지더니 어떤 아저씨의 얼굴이 반쯤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친절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나갈 수 없다고 하자 아저씨가 곧 열어줄게. 뜨거우니까 저기 건물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 데려올게.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무슨 말보다 엄마 데려올게라는 말이 가장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건물 입구 그늘에 쭈그려 앉아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정확히 몰랐지만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아저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는 더 기울어 주변은 점점 어둑해졌고 건물 안쪽의 어둠은 뭐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엄마 소리치며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빌라 2층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다른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냐? 저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잠겼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그 아저씨는 곧 사라졌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관인지 소방대원인지 관리인인지 모를 어떤 사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촤르륵 하며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두 명쯤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풀려났다는 안도감에 엉엉 울면서도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말았습니다. 저편 건물의 파란색 차양막 아래에 처음 저를 구해준다던 그 아저씨가 서 있는 것을 말입니다. 아저씨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이쪽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저와 눈이 마주치자 놀라거나 피하는 기색도 없이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집에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상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 했을 뿐입니다. 곧 이사를 가게 되어
그 집이나 저를 구해준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일 일도 없었습니다. 계속 살았다고 해도 워낙 외진 곳이니 지나가거나 들릴 일도 없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하필 제가 들어가 있을 때 문이 잠겼는지, 그리고 구해준다던 아저씨는 왜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딘가에 갇혔던 어릴 적 경험담인데요. 이걸 읽어봤을 때 진짜 모르겠어. 영문을 모르겠어요. 이 일을 겪으신 시청자분도 본인의 추측이라든가 가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로 그 아저씨가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안 돼. 그냥 싸패였던 건가? 저 어린 아이가 내 도움 없이 저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그냥 멀리서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왜 저런 거야? 왜? 아저씨가 잠근 거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아파트에 있는 뭔가 창고 같은 데인데 경비원 아저씨가 거기를 쓰고 잠그는 거 깜빡했다가 거기 안 잠갔네 하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잠근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창고 같은 곳은 보통 잠겨 있잖아요. 경비원 아저씨가 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 아저씨가 잠갔다기에는 좀 뭔가 모르겠다. 저 아저씨가 잠근 걸 수도 있고 자기 자전거 그 잠그는 걸로 그냥 잠가놨을 수도 있고. 찝찝하다, 찝찝해.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어릴 적에 겪은 일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어릴 적에 겪은 일이니까 부모님이 뭐 제대로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사건의 진상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의 얘기가 되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괴담을 많이 읽으면서 정보가 없는 것에서 오는 공포, 재미를 요즘 많이 발견하거든요. 알려주는 게 없는 진짜 불친절한 괴담도 재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재밌는 이유는 좀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좀 도와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괴담도 정보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었다. 물론 시청자분께는 끔찍한 경험이었겠지만 숨쉰 채 발견돼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숨진 채 발견이었으면 엄청난 비극이죠. 아저씨가 담배 펴서 진짜 감사하네. 아저씨 2층 베란다에서 3층 4층에 피해주는 그 담배 피는 아저씨가 없었더라면, 그 아저씨가 피해 안 주는 청렴 결백하고 그냥 베란다에서 담배 안 피는 아저씨였으면 숨진 채 발견이 될 수도 있었겠죠. 다행이다. 뭐든 장단이 있네. 그죠? 쓸모가 있는 아저씨였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어딘가에 갇혔던 어릴 적 경험담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시청자 경험담은 살면서 겪은 짜잘한 빌런 경험담들입니다. 구름맘님께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고, 읽어봤는데 짜잘하게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때님. 모든 영상 다 정주행하고 부족해져서 라이브까지 유입된 시청자입니다. 글솜씨도 없고 별거 아니지만 짜잘한 무서운 일들을 올려봅니다. 영상으로 안 만들어져도 좋으니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몰입감을 돕고자 반말 음슴체로 편하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 무서운 경험입니다. 농구공 빌런. 제일 최근에 겪은 일. 피부관리 받는 곳 원장님이 샵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셔가지고 퇴근하고 받으려면 왕복 1시간 거리를 가야 했음. 평소엔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바로 가는 버스가 너무 늦게 와서 중간에 갈아타야 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 갈아타려고 일어섰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임. 내릴 때 무거우시다고. 작은 캐리어 같은 걸 내리면서 들어드리고 다시 끌고 가시는 거 보고 갈아타야 하는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사람이 진짜 그 도로 한복판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임. 8시쯤이라 어두웠음. 근데 갑자기 어떤 후드티 입은 안경 쓴 젊은이가 저 멀리서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거임. 그래서 저 사람 버스 타는가 보다 했는데 버스 정류장 뒤쪽으로 가는 거임. 그래서 뭐지? 하고 별 신경 안 쓰고 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농구 골대에 공 넣을 때처럼 높게 뛰면서 버스 정류장 아크릴판을 겁나게 치는 거임. 개 무섭지 않음? 여전히 큰 길에 나랑 그 사람만 있고 그러면서 주먹으로 겁나 세게 한번 치고 투명한 부분 사이로 나 쳐다보고 반복함. 와, 나 망했다 하고 얼어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임. 그래서 갔나? 하는 순간 갑자기 또 정류장을 퍽 치는데 찡그랑 하고 뭔가 쇳소리 나는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임. 순간
와, 저거 칼인가? 하고 진짜 큰일이다. 이건 비상사태다 하고 도로 쪽으로 나가서 제가 나한테 다가오면 아무 차에나 뛰어들어야겠다 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함. 칼 맞는 것보단 차라리 차에 치여서 조금 다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마침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오는 거임. 그래서 거의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있었음. 그냥. 그랬더니 버스에서 사람들 내리니까 갑자기 유유히 사라짐. 농구공 빌런 이야기 끝. 뭐 한 걸까요? 아, 무당일 수도 있다. 접신일 수도 있다. 정류장에서 갑자기?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예. 뭐 하는 거지, 이 사람? 그냥 이상한 짓 하고 다른 사람 반응을 보는 게 좋은 그런 약간 사페 같은 건가? 변태? 그런 거일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좋은 경험 하셨네요. 예. 자, 두 번째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남색 후드입니다. 난 야자 필수 참여인 고등학교를 나왔음. 근방에 여고가 몰려 있어서 변태 출몰은 거의 일상이었지만 살아오면서 딱히 무서운 경험은 없었어서 야자 마치고 왕복 1시간 어두운 길들도 그냥 혼자 걸어 다녔음.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하교하긴 했지만 어느 시점에선 서로 헤어지는 시점이 오잖음? 그날도 야자 끝나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혼자 걷고 있었음. 근데 사는 동네에 도착해 갈 때쯤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짙은 남색 후드 모자 쓰고 계신 남자분이 계속 뒤를 맴도는 느낌을 받았음. 당연히 가는 경로가 같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계속 갔음. 엥? 근데 경로가 같아도 이렇게까지 같을 수 있나? 싶어질 때쯤 경로를 전혀 다른 루트로 바꿔봤음. 그런데도 계속 뒤에서 오고 있는 거임.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고 경로를 또 바꿨음. 근데 또 뒤에 있는 거임. 그때부터 불안해져가지고 핸드폰을 꺼냄. 타이밍 좋게 핸드폰 배터리도 없었음. 전원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화면만 겨우 뜨고 꺼졌던 기억이 남. 늦은 시간이라 주위에 사람도 거의 없고 10여 년 전 그 당시 가까운 편의점도 없었음. 다만 공중전화 박스가 보여 바로 뛰어가서 수화기를 들었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버튼도 안 먹고 고장나 있는 거임. 그때부터 미친 듯이 불안해져가지고 거의 공황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도 그분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음. 공중전화는 되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음. 조졌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다른 길로 휙 돌아서 가는 거임. 내가 예민했나? 그냥 번호 물어보려다가 얼굴 보고 그냥 간 건가? 하고 옆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음. 그런데 진짜 촉이 무섭다고 뭔가 느낌이 싸늘한 거임. 서 있는 곳 왼쪽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그 우체국 입구 대문 옆에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한쪽 눈만 겨우겨우 보일 정도로 숨어서 초점 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음. 야, 여기서 딱 그 꺾이는 그 귀퉁이 쪽에서 아무튼 저런 구석에서 한쪽 눈 반절만 나와 있었다고 보면 됨. 그 눈 보자마자 근처 전통시장 공중전화 부스 쪽으로 진짜 광인처럼 미친 듯이 질주해서 어머니 번호를 누름. 다행히 어머니가 받으셨고 땡땡시장 쪽으로 제발 아빠랑 나와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그 후드남이 멀리서 진격의 거인 달리기 경주하는 포즈로 개빠르게 뛰어오고 있었음. 이렇게 맞거나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냥 그 자세 그대로 멀리 달려가서 사라짐. 대체 그 남자분의 목적은 뭐였는지 아직도 짐작이 안 감.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쫓아오면서 무서워하는 걸 즐긴 건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여학생들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걸 즐기는 정신 이상자였을 것 같음. 남색 후드남 끝.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신 이상자 같고 사실 그렇잖아. 그 쫓아오면서 누구 여자 뒷모습 보면서 계속 쫓아오고 기분 나쁘게 막 쳐다보고 하다가 걸려도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죄가 입증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딱 그 법의 애매한 구석에서 기분 나쁘게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자라 가지고 이런 경험은 한 적이 없긴 한데 이런 경험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싫다. 여중 여고 모여 있어가지고 저런 새끼들 진짜 많았음. 여중 여고 모여 있으면 그런 미친놈들이 많구나.
뭐야? 그러면 주변으로 이사 온 거야? 여중여고 근처로 자취를 오는 건가? 그런 변태들은?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마 진짜. 여중여고 모여있으면 변태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무섭네요. 호신도구 같은 거를 사두는 거? 후추 스프레이라든가 그런 거 좀 구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중여고 근처 살고 변태들이 좀 많은 지역인 것 같다 하면 호신용 도구 사는 거? 나쁘지 않다. 채팅창에 학교 바로 옆 주택 옥상에 올라와서 학교 보면서 변태짓 한 그 녀석 좀. 진짜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집에서 해 그냥.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실 빌런. 집에서 해도 좀 이상하네. 하지 마 그냥. 꺼져.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장실 빌런입니다. 욕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적당히 순화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건 아니고 친구의 오빠가 겪은 일임. 친구의 오빠? 거의 몇 달이 건너면 오바마 알 수 있는 것처럼 좀 이제 거의 남이네 그냥. 그 오빠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던 술쟁이였음. 동네에서 새벽까지 진탕 마시고 나서 집으로 걸어갔는데 급동 신호가 와서 급하게 그 근처 놀이터 공중 화장실로 갔다고 함. 관리도 안 되고 낡고 더러운 화장실이라 가끔 노숙자도 있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2칸짜리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지금은 범죄 문제 때문에 신고 버튼도 있고 공사에서 깔쌈해지긴 함. 아무튼 근데 그날은 옆 칸 문이 닫혀 있어서 누가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함. 보통 학생들이 몰래 담배 피는 스팟이기도 해서 애들이 또 담배 피는 갑네 하고 일 보고 있는데 옆 칸 위쪽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야 시발아 야 했다는 거임. 그래서 예? 하고 대답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들리고 심지어 인기척이나 화장실 나가는 소리조차 안 났고 여기 생명체라곤 자기만 있는 것 같았음. 그러고 나서 대체 왜 시비를 털까 하고 볼일 보고 나와서 옆칸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확 하고 밀렸음. 옆칸에 누가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닫혀 있었을 뿐이었던 것임. 몇 년 뒤에 거긴 허물어져서 공사까지 했고 그 목소리는 대체 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함. 장실 빌런 끝. 야, 여기까지였는데요. 뭘까요? 이거 보니까 저 좀 용남이 형 생각나는데 쿨제이 형님 생각났거든요. 그 피식대학. 야야야 시발아 야야야야 뭘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밖에 공터에서 누가 시비 거는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화장실까지 들어왔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좀 생각이 안 되긴 해.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귀신인 거죠. 네, 귀신인 건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라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중성적인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존재라고 함은 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존재, 알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죠.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뭐지? 귀신이네요. 이거 귀신이네. 귀신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실빌런. 공사했으면 좀 어떻게 재령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채팅창에 귀신은 주파수로 말해가지고 목소리가 성별을 알 수 없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를 얘기죠. 내가 겪을 땐 너무 무서웠는데 글로 보니까 진짜 안 무섭고 어쩌라고 싶네요. 아니요. 무서웠습니다. 재밌었고 이런 경험담 너무 즐겁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워낙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서운 얘기 꼭 물어보고 다녀서 썰 몇 가지 더 풀러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살면서 겪은 짜잘한 빌런 경험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겪은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겪은 무서운 경험담이라든가 귀신 본 썰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저희 잘때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제가 또 열정 있게 읽어드리니까 제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는 저희 잘때 네이버 카페에 해주시면 되니까 그 영상 설명란에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고 와주셔가지고 제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은 해주시면 감사,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다. 감사합니다.